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하고 바다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죠. 저번 시간에 배운 재질 합성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자연 경관을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리얼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거기서는 배경이 거의 실사예요, 실사.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원리를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좀 많이 쓰는 게 디스플레이스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죠. 모디파이어에 보면 디스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라는 게 있죠. 예. 여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비트맵을 하나 불러와요. 불러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미지 보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하이트맵이라고. 이제 많이 좀 배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하이트맵이요. 더블 클릭하고요, 숨겨주고요. 블러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스 맵 모디파이어의 속성 중에 이거를 맵에다 넣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인스턴스로 가면 딱 이 맵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잠깐 닫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변화를 주려면 스트렝스 값을 올리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올리면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운데만 쭉 튀어나오고 말죠. 이것도 역시 맵이 면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보 스무스 여기다 하나 얹고요. 위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너무 세다 싶으면 좀 이렇게 낮추고요. 예. 나머지 메뉴가 있는데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얘는 쓰이는 게 이 지형 같은 거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예, 지형 같은 거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글쎄요, 다른 거 박스로 한번 해볼까요? 박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터보 스무스를 스무징 그룹별로 조라해서 면을 좀 충분히 주고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얹어가지고 여기 보면 얘도 저것처럼 맵에다가 연결합니다. UBW 맵처럼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플레인으로 맞출 거냐, 실리더로 맞출 거냐, 뭘 맞출 거냐. 예, 여기 보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고 스트레스 값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바뀌나. 저 위에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언랩 현재 매핑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맞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옆에도 튀어나오죠. 왜 이렇게 되냐? 원리가 시프트하고 선택하고 컷하고요. 얘를 언랩에 보면요, 언랩 모디파이어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한 장의 언랩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UBW 박스맵처럼 처음에 생성하면 그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뭐 스무디 클럽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박스 매핑 같은 거 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합치면은 이제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언랩에 대한 UBW 좌표가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페이스트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좀 다르게 변하죠. 예. 터보 스무스를 많이 주면 더 많이 심하게 변합니다. GI 렌더러 쪽 가면요, 이걸 이용해서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모델을 하기도 하죠. 예, 하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저거 있죠. 디스플레이스 맵 이용해 갖고 변형시키는 건 비슷해요. 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로 얘는 지형 제작에 많이 씁니다. 예, 여기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양 아이콘도 이렇게 산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갖다 대면 설명 나오죠. 예, 이렇게 변한다고. 예. 이걸 하나 두고요. 한 3단 정도 올려놓고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형처럼 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이용해가지고 줄이고요. 얘는 스탠다드 재질 하나 주고요. 메터리얼에 스탠다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불러와도 됩니다. 스캐나인에 스탠다드를 주고요. 디퓨즈에 디퓨즈가 아니죠. 얘는. 예. 일단은 스탠다드 하나 불러오고요. 얘는 이름을 글래스라고 짓습니다. 락 바이. 예. 그 다음에 색깔을 처음에 기본 색상을 이렇게 좀 선명한 거로 대비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얘는 이름을 글래스로 짓습니다. 글래스. 잔디가 L인가요? 네, L이죠.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갈수록 어떻게 더 영어학을 안 치르게 돼요. 네.
맨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는데도 맨날 헷갈려요. 이렇게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블렌드 맵을 놓죠. 그리고 뭐 이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델로스 지우고요. 두 개를 연결합니다. 두 개를 연결하고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상상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 놈의 마스크입니다. 얘가 그 하얀 놈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녹색의 하얀 것만 남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딱 블레드 맵 적용된 게 보이죠? 그럼 얘를 한번 줘봐요. 여기다가 어떻게 되나. 예. 지금 잘 안 보이죠? 예.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Q 렌더링 이렇게 된다. 이리로 내려가서 좀 각도를 조정하죠. 좀 휠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카메라 좀 조정하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재질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지금 Shift 키 보면은 렌더링 해보면 좀 면이 몇 개 없죠. 면이 몇 개 없습니다. 툴 해갖고요. 환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환경을 이걸 꺼내갖고요. 지금 이거 실내잖아요. 자연은 야외죠. 그러면은 얘를 요거로 바꾸겠습니다. 데스크 말고요. 요거 CG 스카이 요거로 해서 바꾸고요. HDRI 맵으로 바꾸겠습니다. 딴 걸로. 그러면 야외 저게 됐고요. 그럼 지금 환경 차이 크게 들어간 거고 라이트니스를 열어서 얘를 조금 올리고요. 값을 필하고 림은 다 빼줘 봅니다. 아니면 필만 선택하고요. 얘는 스페셜 이펙트로 해가지고요. 스페셜 이펙트 어드밴스드 이펙트 있죠. 앰비언트로 가고 0.05 해서 좀 그림자 지는 부분이 완전 까맣지 않게 앰비언트 값만 주는 거예요. 앰비언트라고 써 있잖아요. 앰비언트 온리.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주위에서 오는 빛을 앰비언트라고 해요. 맥스에서. 근데 그게 색상을 갖고 있는 빛이 색상을 갖고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외는 약간 색깔이 느리끼리해요. 햇빛이. 그래서 약간 느리끼리한 거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를 체크하면 알파가 투과가 되고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옵니다. 알파가. 다시 하면 지금 얘가 지금 돌려서 렌더링 해보면요. 제대로 렌더링 되는데 이렇게 돌려서 렌더링 하면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좀 위쪽에 가 있어요. 하늘이 위쪽에 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낮추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면 또 옵셋으로 위치가 그 수평선 위치가 내려와요. 해볼까요? 이게 내려오죠. 물론 피지컬 스카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놓고 하죠. 뭐. 이렇게 놓고 할까요? 이 정도 놓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앰비언트가 좀 약한 감이 있으니까 0.1 정도 하고요. 다시 렌더링 한번 해봅니다. 조금 그래도 자연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림 값을 림 라이트를 켜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너무 하나네요. 얘는 0.1 정도만 주겠습니다. 0.1 0.2 얘는 안 줘도 되는 조명인데 그냥 이렇게 하죠. V레이나 GI가 아니니까 이 정도 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면수가 좀 적죠. 조금 더 올려줍니다. 렌더링 할 때는 조금 더 올려라. 한 5단 정도 놓고 한번 해보죠. 조금 이제 윤곽이 살죠. 쉬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재질을 이제 주는데 이 튀어나온 놈 있죠. 얘는 바이고 얘는 저겁니다. 탄입니다. 근데 얘가 알파맵을 들어가면서 저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위를 조금 저걸 줄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맵을 연결해요.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비트맵을 또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있죠. 요 바위를 붙이고요. 더블 클릭하고요. 요 위에다가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요.
시프트에서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서 잔디를 깝니다. 잔디를 깔고요. 디퓨저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디퓨저에다 갖다 놓고요. 그럼 딱 됐죠. 그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렌더링을 하면 위에는 바위고 밑에는 저것처럼 됐어요. 숲. 예. 숲 이미지는 아닙니다. 얘가 좀 후져요. 근데 그래서 얘를 조금 타일링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한 10 정도? 5나? 10 정도나? 10 정도? 예. 이렇게 올려줘 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 너무 좀 많은 것 같죠? 한 5 정도 주죠. 뭐. 5. 예. 그리고 얘가 지금 범프가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예, 범프 좀 주겠습니다. 시프트에서 뽑고요. 얘 보면 더블 클릭하고요. 얘는 그레이 채널을 바꿀 수가 없네요, 지금.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칼라 코렉트로 들어가세요. 시프트 해갖고, 아니면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고요. 맵 제너럴에 칼라 코렉트 들어가서요. 칼라 코렉트는 색상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색상이고요. 밑에는 채도입니다. 세츄레이션이 빵이 되면 흑백이고요. 이게 쫙 가면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다 빼버려요. 그럼 이게 흑백 이미지가 됐죠. 얘를 범프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놓고 렌더링 한번 해봐요. 그럼 쫙 지금 크게 채도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올립니다. 너무 밋밋하잖아요. 컨트라스트 값도 더 올려버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니스를 브라이트니스도 컨트라스트만 조금 올려주죠. 컨트라스트만 조금 대비가 좀 더 되게, 그래야 범프가 잘 먹겠죠. 범프 값은 너무 세게 주지 말고요.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프가 먹었고요. 이거랑 똑같이 얘도 줍니다. 얘를 이렇게 쉬프트에서 복사를 하고요. 얘를 여기다 연결하고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되나? 범퍼가 좀 먹긴 먹는데 노멀한 맵이 아니니까 좀 후지게 먹네요. 그럼 얘를 디스플레이스에다가 한번 연결해 봅니다. 디스플레이스에다가 범 빼고요. 한번 렌더링 해봐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동원을 해가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 이게 늘었는데 너무 조금이죠. 한 30 정도 해볼까요? 하면 쫙 이게 좀 돌게 생겼죠. 얘를 선택해서 터보 스무스를 하나 더 올려봅니다. 다운될 수도 있는데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됐습니다. 한 지형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한 10, 20 정도 해보죠. 너무 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얘를 하나 복사해 갖고요. 얘가 지금 이 맵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끊고 얘를 여기다 연결합니다. 왜냐면 지금 디스플레이스 맵이 적용돼.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연결해서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뭐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라디언트 램프가 있다 그랬죠. 텍스처 소스 들어가고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맵으로 들어갑니다. 맵드. 그러면 딱 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선명하게 돼요. 여기다 하나 찍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더블 클릭해서 약간 흑백으로 바꿔주고요. 조금 이런 식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이게 끝에다 붙이면 붙일수록 더 세지고요.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요? 이쪽에 더 잔디가 많이 빠지죠. 이런 식으로 산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질 몇 개만 그냥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비하면 껌이죠. 이 정도는. 저번 시간에 머리가 좀 아팠죠. 막. 근데 그게 좀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좀 초급 수준은 좀 넘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되게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GI 렌더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갖고 저거 합니다. 또 뭘 해볼까요?
산 위에 눈을 조금 앉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놈이 이놈이죠. 튀어나온 놈이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컴포지트 맵으로요. 컴포지트 맵이 요거죠. 예.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해서요. 얘를 조금 색상을 여기다가 흰색을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냥 흰색은 넣을 수가 없어요. 맥스에서. 그냥 색깔을 넣으려면 체크를 넣어갖고요.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이걸 흰 거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흰 게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너무 흰색은 너무 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하늘빛 나게. 예. 조금. 예. 그래서 이거를 카피합니다. 이렇게 카피하고요. 여기 맵이 있어야 되죠. 맵이. 맵을 줘야죠. 맵을 주려면 요걸 복사해서요. Shift 해갖고 잘못했죠.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해갖고 복사해갖고 얘를 알파로 씁니다. 렌더링을 해봐요. 어떻게 나오나? 그럼 전체가 또 하얗게 나오겠죠. 뭐 보나마나. 그죠? 전체 하얗게 나옵니다. 요걸 좀 줄여보죠. 요걸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터보 스무스를 5단 정도만 놓고 하죠. 예. 너무 저거 하니까. 나중에 최종 렌더링 할 때 조금 올려서 하고요. 근데 이거를 요 산 위에가 이렇게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조정하는 거죠. 또 얘가 진짜 쓸모가 많아요. 얘가 제가 보니까 얘를 커브를 이용해서 2차적으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조져주고요. 조져주세요. 이렇게 조져주고요. 그러면 조금 좀 경계가 빠지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얘로 붙을수록 선명해지죠. 그러면 얘를 아예 저걸 하얀 거로 바꿔버립니다. 하얀 거로. 예. 그리고 얘도 하얀 거로 바꿔보고요. 얘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이걸 샥 이렇게 붙여봅니다. 얘를 지워볼까요? 딜리트. 이렇게 놓고 됐나요? 이쪽에 놓고 얘가 와야 되겠네요. 얘가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가 눈이 남게 대신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눈이 산 정상에 남아있나?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좀 더 녹여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이 정도 해보죠. 이렇게 조금 더 눈이 있어야 되겠네요. 너무 없으니까. 경계가 선명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두 번째 여기 맵에다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 있죠? 배운 거 써먹어야죠. 이제는 이런 거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제가 가르쳐줬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플렉을 줍니다. 플렉을 이렇게 아무거나 연결해봐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나. 아니면 빼고요. 아니다 싶으면 빼면 돼요. 그냥. 머리 아프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여기 들어가서 뭐 이게 막 이거 오른 버튼 눌러갖고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에디트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 보라고. 연결하면 어떻게 바뀌나 보라고. 빼갖고 이렇게 연결해 보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이것도 불러올 때 빼버리고요. 블로우는 빼버려요. 그리고 타일을 조금 올려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1 아니면 이걸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바뀌거든요. 왜 안 바뀌죠? 얘를 건드리고 있죠 지금. 얘를 건드려야 되는데 바뀌죠. 이렇게 옵셋으로 조정하면 이렇게 엄청난 걸 배우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막 여기는 조금 있고 이런 거 좀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더 훨씬 그럴싸해졌죠. 됐네요. 이 정도면 됐고 밑에도 섞으면 섞을수록 더 좋아집니다. 퀄리티는 얘 같은 경우도 볼까요? 더블 클릭 해보고요. 쉬프트에서 뽑고요. 또 녹색 저거 뭐가 있을까요? 얘는
얘는 색상을 조금 다양하게 줘보죠. 얘는 컬러 코렉트를 이용하였고요. 색이 너무 밋밋하죠. 맵의 컬러 코렉트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매핑을 배우면요, 그 유저들이 착각하는 게 꼭 언랩을 해서 포토샵에서 뭘 해갖고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데 캐릭터나 이런 걸 넘기면 당연히 언랩을 다 해서 텍스처를 완세트로 만들어서 넘겨야 되지만, 맥스에서 뭘 해갖고 뭐 렌더링 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그렇게 막 다 언랩하고 이렇게 안 해도 배경 같은 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은. 슈 값을 좀 조정해준다, 이렇게. 뭐 조금 더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 정도가 좋을까요? 약간 좀 바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타일 값을 얘를 조금 적게 줍니다. 얘는 한 3, 이 정도 아니면 4 정도. 이런 식으로 저 엇박자나게 바리에이션을 주고요. 다시 컴포지트 맵을 땡겨와서 얘도 싹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다시 연결합니다. 컴포지트 맵에다가 맨 밑에 요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요놈이 들어가죠. 요놈이 들어가고요. 얘가 다시 디퓨저로 다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죠. 그냥은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버레이로 섞는 방법도 있고, 뭐 오버레이로 이렇게 섞으면은 이 컴포지트 맵 자체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맵을 이용해서 섞죠. 맵을 이용해서 여기 있죠. 요거 이용해서 땡겨 와가지고 저거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알파를 쓸 거예요. 알파로. 들어갔죠? 됐습니다. 컴포지트 맵만 들어오면은 정신 못 차려요. 컴포지트 됐죠? 이렇게 놓고 됐네요. 렌더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되나? 이 블러를 좀 블러를 안 주면 안 되죠. 밑에도 조금 색깔이 좀 다채로워지고 표가 많이 안 나네요. 오늘 녹색을 좀 진하게 해볼까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가니까. 컴포지트 맵 얘를 보이지 말아라. 보이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이니까 느려지는 것 같아요. 컴포지트 맵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니들은 보이지 말아라. 다 빼주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 해보고요. 이렇게 울긋불긋 조금 다채로워졌습니다. 세츄레이션 값을 녹색으로 많이 해주면요, 이렇게 바뀌고요. 또 이거 바뀌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 합성해서 쓰는 거예요. 재질을 이렇게 됐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빡 오죠? 이거는 좋은 게 지형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좋은 게 아무리 땡겨봐야 여기 가서 막 카메라를 땡겨도 타일 맵을 썼기 때문에 저 도트가 안 깨져요. 이렇게 땡겨도. 어느 정도는 저게 살아 있어요. 이 텍스처가. 근데 더 큰 걸 쓰면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이렇게 해도, 왜냐면 타일 맵을 반복해서 쓰면 이게 표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문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타일 맵을 쓰면. 그러면 그 위에다가 조금 그 타일 맵 사이즈를 다른 거로 하거나 다른 텍스처를 타일 맵은 또 없습니다. 서로 격자로. 그러면 처음에 밑에 있는 문양이 이렇게 돼 있는 문양에다가 문양이 이렇게 타일 맵을 했는데 그 위에 요런 문양으로 된 거를 겹쳐요. 두 개를 짬뽕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서로 겹쳐버리니까 그 문양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실제 자연형 현상처럼 그렇게 막 텍스처가 입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타일맵을 써가지고 배경을 만들고요. 실제로 이런 기법은 언리얼 엔진에서도 배경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가까이서 당기면 뭐 텍스처가
뭐 이 타일 수치가 바뀐다든지 멀리 당기면 조금 또 딴 거랑 해서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엔진상에서 자동으로 구현을 다 해줘요. 거기서는. 근데 이거는 맥스에서는 이게 유저들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드시면 되고요. 카메라 중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워야죠. 포그 있죠. 엔바이러먼트에 보면 이펙트에 보면 엔바이러먼트 차에서 포그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포그 딱 놓고요. 익스포넨셜을 놓고 8을 한 30 정도 할까요? 30 정도 하고 색깔을 포그 색깔을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놓고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봅니다. 안개가 끼죠. 뒤에는 완전 100%네요. 그럼 좀 줄여봅니다.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건 30%고 저 끝까지 저 뒤에 갔을 때는 50%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50%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 올려봅니다. 안개 같은 거. 그리고 이펙트에서 일단은 레이어도 놓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카메라 있죠. 이걸 한번 가보죠. 보면 Shift C 하면요 카메라가 나와요. 카메라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환경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요즘 카메라 디스턴스 이네이블 됐어 필드 이건 Vlay에서 작동하는 거고요. 카메라 이네이블 됐어 필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익스포저 값은 됐고 딴 거는 건들 필요 없고요. 보케가 데스 필드가 요거고요. 됐네요. 이쪽에는 뭐 환경 그게 없네요. 이렇게 놓고 이네 데스 필드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한번 세팅을 해보죠. 이렇게 놓고 렌더링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되나? 좀 변화가 없죠. 뒤에 있는 거는 좀 뿌옇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나는 것처럼. 이펙트에 Enable Depth 필드를 넣고요. 여기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현재 카메라로 세팅을 시켜줘야 됩니다. P캠에서 여기 또 카메라 찍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럼 딱 들어옵니다. 노드도 현재 있는 카메라에 저걸 사용해라. 픽 노드. 이걸 찍고요.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은 카메라 초점이나 이런 거를 현재 카메라를 써라 해서 얘들이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나오나?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서 절로 가는 건데 거리를 조금 늘려볼까요? 이걸 한 5 정도? 5 정도. 커스텀을 주면은 정확하게 작동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캔라인에서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완전 초점이 나갔죠. 포컬 레인지를 리미트를 한 500 정도 주고요. 저 거리가 300. 이 카메라 거리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케 레졸루션이 여기 있네요. 16m네요. 16m. 초점 거리가. 초점 거리가 16m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고 그 벗어나는 저 뒤에는 초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대충 아시죠? 초점이 나가네요. 조금 더 뒤로 초점을 날려보겠습니다. 저 뒤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죠.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너무 안 맞고 이 정도가 맞나? 아까 16이 맞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이게 Vlay나 이런 데서는 좀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데 스캔라인에서는 정확하게 작동을 안 해요. 저 다리로 해봤는데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픽 노드로 해서
잘 안 맞습니다. 이거는 V-Ray 쪽에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되네요. 피지컬 카메라가 좀 궁합이 잘 안 맞나 봐요, 얘랑. 이거로 하고, 이건 뎁스 오브 필드는 빼불고요. 포컬도 V-Ray에서도 이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돼요. 스캐너에서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Shift C 해서 숨기고요. 저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죠.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인 하나 만들고요. 얘를 가운데로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탑뷰에서 여기 가세요. 여기 간 거예요. 탑뷰에서 어디죠? 탑뷰에서 요만큼만 선택을 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카메라 시점이 어딨죠? 카메라 시점이 여기죠? 그래서 에드 플류 내려가세요. 이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선택하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인가? 카메라 비해서 Alt W 볼까요? 여기서 여기인가요? 카메라를 좀 옮겨봐야 되겠네요. 여기 선택하면 저쪽이네요. 이쪽입니다. 이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만큼요.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래놓고 올라가면 당연하지만 탁 이상하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죠. 밑에가 꺼지죠. 터보 스무스 먹으면서 디스플레이에서 같이 먹으니까 렌더링 하면 밑에가 이제 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스택을 합치지 말고 이렇게 살려놓으면은 요것만 수정하면 쉬우니까. 다시 요것도 같이 내릴까요? 얘랑 같이 내리죠. 같이 내리고 이렇게 요것도 내려보죠. 뭐.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Shift Q 하면 꺼진 지형이 됐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저걸 그 맵으로 이미 다 자동으로 다 먹은 거기 때문에도 이 상태에서 일단 집어넣죠. 플랜을 하나 탑뷰에서 만듭니다. 탑뷰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겹치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좀 내려줍니다. 밑으로. 내려주고 앞으로 빼주고요. 얘는 저게 될 겁니다. Alt B 해서 All Active에서 빼주고요. 바다가 될 거예요. 바다. 강바닥인가 뭐 G 해서 그래도 빼주고요. 딱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랜덤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위로 저기 보여야 되니까 이만큼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저 뒤에 있는 애들 있죠? 1번에서요. 제대로 올려줄게요. 제대로 요쪽 애들은 올려주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얘도 올려주고요. 그럼 조금 자연스럽겠네요. 다시 해서 빨리 나가면 이렇게 되니까 렌더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강바닥인데 밑에가 조금 더 앞으로 얘가 나와야 되겠네요. 스케일로 키웁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나와줘야죠. 리셋 S폼 해주고요. 컨트롤 A 리셋 S폼 됐습니다. 다시 큐하면 물이 됐죠. 조금 더 올려줍니다. 조금 됐죠. 이제 물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걸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재질을 줄 겁니다. 바다 재질을 똑같이 줍니다. 다시 뷰 4번 가고요. 뷰 5번. 지금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만든 재질이 계속 있어요. 여기. 이것도 파일을 제가 파일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저게 틀리니까
그래도 올려놓겠습니다. 어셋 트래킹을 이용해갖고 지금 파일 미싱 하나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건데 셋 패스 해보고 스트립 패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싱 파일이 나오는 거는 패스 리무브 미싱 어셋 딱 하면 지워집니다. 그래놓고 저장을 딱 하면 저장을 하면 저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을 열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 찾아가지고 같은 파일 제가 드린 파일을 다 있어요. 그 안에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폴더가 틀리죠. 셋 패스 해가지고요. 뭐 같은 폴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뭉태기로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하고 선택하면 뭉태기로 되거든요. 그럼 셋 패스 해갖고 한 번에 지워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있죠. 파일 드린 폴더를 이런 데 쫓아가갖고 찾아 들어가서 하신다거나 아마 이거 틀릴 겁니다. 이게 요건 지정해 드릴까요? 지금 같은 경우 이 제 개인 컴퓨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코발스톤 뭐 그렇다는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